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직업괴담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의 직업은 바로 애견 훈련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의아해요. 애견 훈련하는데 뭐 무서운 일을 겪을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직업괴담으로 돌아오셨어요. 아,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야, 오늘 그 괴담 자체가 애견 훈련사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예전 사연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다양한 애견 훈련사분들을 만나뵈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좀 소름이 돋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갖고 오게 됐죠. 오호,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Let's 길이십니다. get it!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드라마에서 이제 애견 훈련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이분들 직업 특성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애견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대요.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되게 부유하신 분들 뭐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네. 자기가 맡았던 것 중 가장 특이했던 경우는 무당이 키우는 강아지를 훈련을 하려고 데리고 온 적이 한 번 있대요. 오,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애견 훈련센터에다가 개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견 훈련소를 만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장 같은 데다 진짜 수많은 개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진짜 거기엔 대형견부터 시작해서 소형견 막 정말 다양한 종의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당분한테 이제 개를 받아서 왔는데 개가 소형견으로 되게 조그만한 이제 잡종 개였대요. 네. 뭔가 이제 혈통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날 우연히 이제 동료인 후배가 무당의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조그만한 소형개를 데리고 오는데 모든 개들이 낑낑거리더래요. 오, 개가 딱 그 훈련소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진짜 대형견 소형견 할 거 없이 모든 개가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 철장 구석으로 가가지고 막 오도로도로도 떨기 시작을 막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당 갠지도 몰랐대요. 그냥 후배가 데리고 온 개니까 그냥 네네. 얘네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데 후배가 이제 그러더래요. 이 개를 맡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받아오긴 했는데, 좀 그렇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무당집에서 데리고 왔는데, 무당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애가 귀신을 자꾸 물어온다고. 개가요? 개가.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해주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물어오지 못하게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훈련을 맡겼다는 거예요. 와, 이거 틀리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신대요. 예를 들어 뭐 산책 같은 거 나갔는데 자꾸 이상한 거 물고 막 그러고 시골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뭔가 못 물어오게 하거나 그런 훈련을 맡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귀신을 물어오지 말라라고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물어오거나 막 이제 시골 개들 같은 경우에 막 이상한 동물들 막 잡아오고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훈련 시켜봤지 귀신 물어오는 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집을 하나 잡아주고 생각 좀 해보자 우리끼리. 그래서 훈련을 안 시키자니 돈을 받아야 되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날 집을 잡아주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걔가 엄청 짖더래요. 네. 근데 듣는데 너무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훈련소에서 개가 한 번 짖기 시작하면은 정말 수많은 개들이 한 번에 짖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대요. 네. 막 다 같이 멍멍멍 짖어버리니까.
근데 유독 한 마리만 계속 짖고 있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밖을 나가갖고 개들인데를 쫙 훑어봤는데 다른 개들은 다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 무당집에서 갖고 온 소형견만 밖을 보면서 엄청 짖고 있더래요. 예. 뭐지라는 생각에 다가가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개를 보려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개가 파바바바박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곳을 딱 봤더니 웬 남자가 서 있더래요. 오. 근데 그 남자가 개를 보더니 미친 듯이 도망을 치더래요. 예. 개가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일단 개를 막 쫓아갔대요. 개를 쫓아가면서 막 이제 주머니에 항상 그런 분들 간식 놓고 다니거든요. 네. 간식 같은 거 이제 꺼내갖고 막 빨리 일로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앞쪽에서 분명 남자가 뛰는 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개를 쫓아가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싹 사라지더래요. 예. 남자가 딱 사라진과 동시에 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한테 다가서 간식을 먹더래요. 첫날 그렇게 지나갔대요. 다음날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대요. 야, 어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니들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이제 한 후배가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냥 어제 그런 얘기 들어갖고 헛것 보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당직 설게요 이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후배가 당직을 쓰고 다음날 딱 갔더니만 후배가 출근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출근을 하면은 당직을 쓰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대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 후배가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예.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냐? 출근해가지고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걔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뭔인지 상황 설명을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날 저녁에 또 걔가 짖더래요. 예. 어제 들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설마 진짜겠어라는 생각으로 진짜 밖을 나갔더니만 정말 다른 개들은 끼긴거리고 있는데 그 개만 밖을 보면서 엄청 짖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자니 이제 귀신은 본인 말로는 안 믿는다 그랬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무서워서 안 믿는다 그러는 것도 많아요. 예.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은 열지 않고 개가 이렇게 짖는 곳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훑어봤대요. 뭐가 네네. 있나 없나. 이렇게 막 훑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괜찮겠지 하면서 주머니에 간식을 꺼내갖고 개 문을 살짝 연 다음에 개를 이렇게 바로 딱 잡았대요. 예. 자, 개를 딱 잡고 이렇게 간식을 주면서 아유 짖지마 하면서 이렇게 좀 달래고 개 우리로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개가 갑자기 우리 안쪽을 보고 막 짖더래요. 예.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들어서 개 우리 안쪽을 봤더니만 웬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오. 너무 놀라갖고 문 닫는 것도 잊은 채로 사무실로 막 뛰어갔대요. 예. 막 뛰어갔는데 사무실 문을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밖에서 그 문을 안 닫았잖아요. 예. 그 개가 사무실 문을 막 팍팍팍 긁으면서 엄청 짖더래요. 뭐지?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천천히 사무실 문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일단 개가 소형견이니까 시선이 아래쪽으로 당연히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딱 열고 아래쪽을 딱 봤는데 개가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래요. 근데 방향이 자기 쪽이 아니라 문 밖 쪽이래요. 와. 바깥쪽을 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고개를 딱 들었더니만 사람 한 두세 명 이렇게 서 있더래요. 예. 바로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떨기만 했대요. 무서워가지고. 걔 때문에 귀신을 보네. 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 생각에 문을 안 닫았다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예. 이게 걔가 도망을 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그쵸. 밖에 있다가 뭐 잘못 주워먹거나 그래도 다치거나 그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개를 찾으려고 딱 이제 수색을 하는데 당연히 집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막 수색을 했대요. 네. 한 30분을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집 쪽으로 왔더니 집에 되게 자연스럽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딱 잠고 고개를 딱 돌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야 어디가? 하면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뒤를 딱 돌았는데 웬 남자가 우리 안에서 개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걸 두 명이서 봤대요. 자기 포함해가지고 다른 직원이랑 같이. 그냥 사무실로 또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무당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우리가 훈련을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오셔갖고 걔를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을 전화를 하니까 무당분이 알았다,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무당분이 사무실로 오셨대요. 예. 사무실로 오셨는데 애견 훈련소 들어오면서 혀를 차면서 딱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여자 하나 남자 둘에 아이고 이 떼거지들은 또 뭐야 이러면서 들어오시더래요. 오, 예. 그러면서 개를 딱 안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또 네가 물어왔어?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막 개를 다독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개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일도 겪으신 적이 있으시대요. 야, 유, 귀신을 물고 온다, 걔가. 그냥 물고 오는 건지 아니면 보고 반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유독 이상하긴 했대요. 그 개가 딱 가고 나서부터 다른 개들이 정상적으로 됐대요. 오, 분명 그 개가 있는 동안 진짜 다른 대형견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막 얘기를 해주시기, 그때 막 투견 생활을 했던 투견들도 있었는데 그 투견들조차 진짜 구석 가가지고 낑낑거리고 살아 있었다고, 그 개가 있는 동안. 그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에, 네. 이분은 좀 경력이 되게 많으세요. 오래 하셨고 능력도 있다고 나름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무실에만 계세요. 그냥 사무실에서 총괄만 하시지 막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말로는 훈련소에 애견이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개 행동 양식을 보게 되면은, 아, 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되게 살가운 분이신가 보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겠네, 이게 이렇게 개 행동 양식을 보면 이렇게 보이더래요. 하도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되게 이상하더래요. 분명히 주인이 둘 같더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보호자가 둘 같고, 한쪽은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고 한쪽은 되게 차갑게 대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네. 뭐 가족들이 구성원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보호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개를 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훈련 코스를 짰대요. 일단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니까 이쪽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게 이제 사회성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개를 상담을 했던 후배를 불러갖고 얘기를 했대요. 야, 저 개 주인분 어떤 분이시냐,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이러니까, 여자 한 분이신데 집에서 혼자 개 키우신다고. 예. 근데 이상하게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훈련을 맡긴 거라고. 근데 자기가 보기엔 앞만 봐도 분명히 얘를 되게 예뻐하는 보호자가 있는 행동 양식을 보이더래요. 오, 예. 좀 이상하다. 니도 나한테 훈련 받았으면 알지 않냐. 저 걔는 분명히 잘 대해주는, 정말 잘 대해주는 보호자가 있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걔들이 사회성이 없으면은 엄청나게 난리를 핀대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데, 그런 개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보호자를 만나갖고 직접적인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갖고 보호자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훈련소로 오시라고 했대요. 네. 훈련소로 오셨는데 상담을 진행하는데 물어봤대요. 저 집에 혼자 사세요? 이러니까 혼자 산대요.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친구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남자친구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집에 혹시 자주 오셔서 저 걔랑 놀아주냐고. 그러니까 아니 저 집에 친구도 부른 적이 없어갖고 저 걔는 나밖에 모른다고, 지금 따로 이제 사회성 훈련을 해보지도 않아서 그래서 말을 안 듣나 해가지고 보낸 거라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상담을 대충 끝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걔는 이제 사회성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틀 후에 그 보호자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 걔를 좀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하더래요. 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꿈에 자꾸 귀신이 나와갖고 우리 강아지 어디 갔냐고 강아지를 찾는다고. 제발 우리 강아지 좀 다시 내가 볼 수 있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예.
꿈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강아지를 찾는데요. 오, 예. 그 첫날은 그냥 내가 애를 훈련소에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런 죄책감 때문에 꿈을 꿨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낮잠을 자다가도 꾸고 다음날도 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실제로 그 개를 보냈대요. 직접 오셔갖고 개를 찾아왔대요, 그냥. 그리고 나서 한 3일 후쯤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괜찮네요 막 하면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귀신이 놀아줬던 거구나. 완전히 그냥 계속 귀신이 놀아준 거죠. 예.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보호자분이 개를 데리고 오셔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개가 자꾸 허공을 보고 짖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대요. 많죠. 네. 그건 많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개가 허공을 보고 짖는 경우는 이게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거의 대다수래요. 네. 주인의 관심을 끌어서 간식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게 진짜 대다수인데 정말 가끔씩 허공을 보고 짖는데 간식을 꺼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개들이 있대요. 예. 그런 개들은 정말 뭔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 다른 분의 의견이에요. 이거는 네네. 한번 자기는 귀신을 개를 통해서 본 적이 있대요. 개를 통해서. 예. 네. 그래갖고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정확히 들었던 건데 어떤 한 보호자가 이제 시바견 있잖아요. 시바견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자꾸 짖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덜 짖게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대요. 걔가 뭐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괜찮다 막 그랬대요. 조금만 훈련하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믿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걔를 딱 받았는데 걔가 훈련소 와가지고 한 몇 시간 지났나? 정말 허공을 보고 미친듯이 짖더래요. 예. 간식을 들고 가가지고 얘가 또 간식을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간식을 들고 가가지고 간식을 주면서 야 그만 짖어 하면서 이게 간식을 줬대요. 근데 걔가 간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허공을 보고 짖더래요. 소름이 돋더래요. 그때 느낌이 싸더래요. 근데 여기서 싸해진 이유가 훈련소다 보니까 이제 좀 중년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합사를 시킨대요. 싸울 것 같지 않은 애들은 합사를 시켜놓고 이제 큰 마당 같은데 풀어놓는데 그 개가 엄청나게 짖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지나가던 개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가더래요. 예. 근데 쳐다보는 방향이 개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개가 짖고 있는 허공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래요. 느낌이 너무 싸해갖고 개 정면으로 딱 가가지고 개 딱 양쪽 볼을 딱 잡는 다음에 짖지마 하면서 딱 소리를 지르면서 개 눈동자를 봤는데 눈동자에 비친 모습으로 자기 어깨에 웬 여자가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또 개 동공이 까맣잖아요. 네, 그 잘 보이잖아요. 예. 뒤를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다시 걔 눈을 딱 봤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걔 눈에. 걔 볼을 놓고 진짜 안 무서운 척 어깨에 살짝 털면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대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이분들끼리도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이 얘기를 정말 다양한 애견 훈련사 분들한테 했대요. 네.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개 눈동자를 통해서 귀신을 보셨던 애견 훈련사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대요. 예.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이신데 오. 이분도 이제 개를 통해서 귀신을 보게 된 건데 거기는 이제 훈련장이 되게 크거든요. 거기 전 가봤던 곳인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네. 어질리트라고 하나? 그 개 이제 막 묘기 부리고 하면서 막 옆에서 같이 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막 주인이랑 같이. 네, 그걸 훈련하는 훈련장이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하시는 훈련소 소장님이신데 그분은 거의 사무실에서 사세요. 나이도 좀 있으신데 결혼 안 하시고 사무실에서 사시면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맨날 이렇게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막 하면서 거의 집처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더래요. 딱 나갔더니만 어질리티를 하는 개들 같은 경우에 이미 어지간한 훈련이 다 돼 있는 개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풀어놔도 도망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지들끼리 잘 놀다가
잠잘 때 되면 집 들어가서 잠을 자가지고 대부분 풀어놓는데요. 근데 하도 짖길래 이렇게 밖으로 딱 나갔더니만 한 마리가 어질리티 그 깔아놓잖아요, 그냥 훈련소 같은데. 네. 그거를 혼자서 막 하고 있더래요.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러면은 다른 개들도 나와갖고 같이 이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걔만 이렇게 혼자서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애가 좀 심심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목줄을 챙겨갖고 같이 좀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목줄을 챙겨서 가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예. 뭐지 하고 옆을 봤는데 걔 집들 안에 개들이 자기를 보고 짖고 있는데 전부 다 집 뒤쪽으로 가가지고 뭔가에 무서워가지고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쫄아갖고 막 짖고 있는 것처럼 집 구석에서 자기를 보면서 엄청 짖고 있던 거래요. 와, 예. 이게 느낌이 너무 묘한데란 생각에 일단 근데 어쨌든 걔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으니까 목줄을 채워갖고 이제 조금 뛰어놀아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목줄 딱 당겼는데 애가 안 오더래요. 예. 근데 얘기했다시피 훈련이 돼 있는 애들이어갖고 목줄을 차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쫓아오는 훈련이 돼 있대요. 네. 근데 애가 안 쫓아오더래요. 뭐지? 뭐지? 한 생각으로 이제 걔한테 이제 걔 눈높이에 맞춰서 딱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걔를 딱 봤는데 걔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응시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딱 봤더니만 걔 눈동자에 웬 남자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대요. 걔 눈동자에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네네. 그래갖고 아, 저 귀신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목줄을 풀어주고 너 놀아라 놀아라 한 다음에 그냥 풀어놓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대요. 그날 꿈에서 웬 남자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예. 걔랑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대요. 직접 찾아와서 꿈에서? 네, 꿈에 와가지고 저 걔랑 너무 놀고 싶었는데 걔랑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싹 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애견 훈련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다양하게 일어난대요. 와. 몰랐네. 이런 게 있는 줄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생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개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 이 개 귀신을 본다 그러니까 엮여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조금 다른 분들로 넘어오게 되면은 네네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애견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냥 본인만 오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훈련사 분이세요. 오, 출장 훈련이구나. 네, 출장 훈련하시는 분이신 거죠.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시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들어갔는데 개 3마리가 이렇게 자기 앞으로 쫙 뛰어오더래요. 너무 귀엽게 생겼더래요. 이제 걔들이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부모님 얼굴 딱 다시 봤는데 다크서클이 진짜 볼까지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시꺼매 보일 정도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더래요. 부모님이. 예.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아, 걔가 밤에 엄청 짖는구나. 밤에 엄청 짖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아유, 애가 많이 짖나 봐요. 이러는데 이제 이분은 그래서 좀 그분을 좀 안 좋게 보시긴 하는데 성대 수술을 했대요. 아이고. 강아지들. 좀 저도 좀 그건 좀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짖지를 못한대요, 이 개는. 걔 낑낑거리는 소리 정도만 낼 수 있대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냐 이러니까 개들이 자꾸 자기 위에 올라온대요. 예. 잠을 자고 있으면 자기 가슴팍 위에 올라온대요. 그 정도의 훈련은 진짜 간단하대요. 그냥 걔가 올라갔을 때 막 혼내고 이런 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훈련이 돼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대요. 실제로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주인분이 침대에 딱 누웠는데 정말 개들이 3마리가 쭉 가가지고 그 사람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앉더래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경계를 하는 모습이더래요. 그 강아지들의 특성상 경계를 하는 그 모션들이 있대요. 예. 육체로 표현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모션을 막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아, 걔들이 보호자를 정말 각별하게 생각해가지고 보호자를 지키려고 그러나 보다. 그분 말은 이제
역할이 거꾸로 된 거래요. 원래 네. 보호자가 애견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애견이 보호자를 보호해주는 상황으로 된 거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훈련법을 안내해드리고 훈련을 시연해준 다음에 퇴근을 했대요. 네. 5일 후쯤에 이제 그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3일, 5일, 7일로 해가지고 전화를 드린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대요. 3일째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훈련은 뭐 잘 하고 있어요. 5일째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애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이러고 오. 나서 7일째 돼가지고 딱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뭐지라는 생각으로 몇 번을 다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래요. 걱정이 되더래요, 갑자기.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 않대요. 그냥 훈련이 잘 됐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7일째 날에는 전화를 많이 안 받으시는데 예. 이상하게 찝찝하더래요. 그 뭐지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전화를 걸다가 안 되니까 뭐 전화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새벽 한 3시, 4시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갑자기. 네네.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분이시더래요.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 진짜 죄송한데 너무 늦은 새벽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통화 가능하시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하면서 전화통화를 딱 하는데 한다는 말이 걔가 다시 제 위로 올라오게 훈련을 시킬 수는 없나요? 이러더래요. 오,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이거 전화통화로 좀 하긴 그렇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뭐 다음날 다시 이제 그곳을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이어잔 다음에 그날 점심때 이제 다시 그 집을 찾아 방문을 했대요. 예. 갔는데 이번엔 다크서클 뿐만 아니라 살도 빠져갖고 원래 마르신 분이었는데 살이 더 빠지셔갖고 홀쭉해진 느낌이 들더래요. 네. 오히려.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걔가 자기를 지켜줬던 거라고. 예. 그걸 이제 알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애들한테.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5일째 되는 날부터인가 애들이 이제 자기 위로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잠을 좀 편하게 자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안방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더니만 웬 여자가 터벅터벅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예. 자기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다 잠에서 깼대요. 다음날 이제 6일째 날에 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여자가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가위에 눌린 상태가 돼가지고 눈알만 이렇게 막 굴리는데 걔들이 그 여자를 계속 보면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이를 갈면서 걔만 쳐다보고 있다. 예. 귀신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여자가 걔를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자기 위에 앉아가지고 앉더래요. 예. 그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래요. 그러다가 가위에 풀리면서 잠에서 깼대요. 예. 그리고 7일째 날 똑같이 눈을 딱 떴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똑같이 여자가 자기 가슴팍 위에 앉아갖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품에서 칼을 꺼내갖고 그 숫돌 갖고 칼을 이렇게 쓱쓱쓱 갈더래요. 와, 예. 걔들이 근데 막 옆에서 막 낑낑거리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떨쳐내려고 네네.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이미 한 번 된 걔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정말 간단하대요. 네. 그냥 다시 서열을 거꾸로 돌려주면 되는 거여갖고 정말 간단한 훈련이 많대요. 그래갖고 그 훈련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오늘 주무실 때 일부러 자기 가슴팍 위에 올려놓고 주무시라고. 네. 그리고 나서 그 훈련법 안내해드리고 또 시연해드리고 나서 퇴근을 딱 했는데 다음날 점심 때 전화가 오더래요. 오, 정말 감사하다고. 되돌아왔다고? 네,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예. 하신다는 말씀이 또 그날 딱 꿈을 꿨는데 그 가위에 눌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걔들이 자기 가슴팍 위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귀신이 갈던 칼을 품에다 다시 집어넣으면서 딱 한마디라고 딱 가더래요. 저 걔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쓱 가더래요. 걔들 때문에 뭔가 못했다는 듯이 아쉬워하면서 쓱 사라지더래요. 그거 감사하다고 전화했다고. 지켜준 거구나. 주인을. 비일비재하대요. 진짜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진짜 정말 다양해요. 막 집안에 가까운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꾸 그 사람이랑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개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정말 옆에서 봤을 때 누군가 놀고 있다란 느낌으로 걔들이 뛰어노는 경우들이 너무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좀 안 좋게 돌아가신 집에 이제 훈련을 하러 간 적이 있대요. 네. 근데 남편이 맨날 거실에서 러그라고 하나? 걔가 이렇게 물고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걔한테 맨날 해줬었대요, 거실에서. 근데 가끔씩 그런 모션을 계속해서 거실에서 보이더래요, 걔가. 자꾸 러그를 입에 물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돌더래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겹쳐 보이잖아요, 네. 그 모습이.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겠냐. 그거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훈련을 딱 했더니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누가 그 터그를 땡기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영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땡기지 않으면은 걔가 버티질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땡기는 대로만 이렇게 쑥쑥쑥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걔 근육의 움직임이 누가 꼭 그거를 땡기고 있는 듯이 그 걔가 버티면서 그걸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 영상에 찍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정말 많대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애견 훈련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조금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제가 만나뵀던 분들이 총 10분이 좀 넘는데 그분들은 다 인정하세요. 오, 있긴 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다. 그리고 그분들 전부 다 걔가 귀신을 본다는 것도 얼추 인정하세요. 오.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귀신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은 분명히 걔는 귀신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근데 아니신 분들조차도 주변에서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걔는 귀신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허. 이게 근데 그 아까처럼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의 집을 갈 텐데 막 그런 데서는 이상한 뭐 현상이나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영환이신 거나 그런 일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네네. 이야기들이 다 걔를 통하고 걔의 뭔가 행동 패턴이나 그런 거를 통해 갖고 겪으시는 거지, 실제로 본인이 겪으시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직접 봤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갔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나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항상 언제나 그렇대요. 걔를 딱 보면은 아, 이 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 문제가 사람이 아닌 경우가 가끔씩 있대요. 어허. 그게 보인대요. 그러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개가 귀신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귀신 보는 사람이 있듯이 귀신 보는 개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야, 이런 애견 훈련사분들의 고충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런 영적인 걸로. 근데 훈련 중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훈련이 그거래요. 이제 같이 살던 가족 중 하나가 먼저 이제 떠나갔고 걔가 이제 불안장애가 오거나 그런 훈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걸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아스라님. 아, 뭔가 좀 씁쓸하거나 좀 안타까운 거는 죽어서도 이제 강아지랑 놀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영가분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좀 씁쓸하네. 아이고. 암튼 아스라님 오늘 또 이렇게 애견 훈련사 분들의 직업 괴담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전국에 계신 뭐 제 방송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 뭐 수많은 애견 훈련사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실 텐데 수많은 애견 훈련사 분들이 모두 겪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겪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여나 애견 훈련사 분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일들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댕댕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